자, 중개사법 강의하는 김상진입니다. 예, 자, 오늘 이제 시험 보신다고요. 많이 고생도 하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 시험도 보시고 그랬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도 이제 시험 당락을 떠나가지고 일단은 모두 다 성공적으로 다 완주를 했다. 여기 일단은 자부심을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조금 이렇게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원서를 내시는 분들이 40만 명 넘었죠. 중복해서 카운트를 한다 하더라도 40만 시대는 첫 해지요. 그래서 문제가 평소보다는 어렵게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막상 닥치니까요 또 당황스럽고요 속도 상하고요 막 그렇습니다. 어쨌든 보니까요 난이도 이제 상급 문제가 한 5문제에서 한 7문제 정도, 한 7개 정도가 조금 힘들었으리라. 뭐 5개에서 7개 정도가 그렇게 보고요. 한 4문제 정도에서 난이도 상급이 한 4문제 정도에서 막았더라도 한 90점 정도는 우리가 편안하게 받을 수도 있을 텐데요. 아마 90점 선은 무너질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시험은 계속 갈수록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나중에 상대평가한다 하지요. 상대평가를 앞두고 있는 절대평가는 시험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하는 거 오늘 충분히 감안했지만 막상 닥치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요. 자, 이제 분석을 잠깐만 해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법이 있었고, 그죠?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있었고, 이제 중개 신문 파트인데, 공인중개사법에서 이제 27문제 늘상 나오는 그런 스타일이었고요. 그다음에 신고법에서 8문제, 실무 쪽에서 5문제. 그러니까 이제 요 출제 분포는 크게 뭐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없을 것 같아요. 26개, 30개, 5개, 7개, 5개, 7개 정도에서 출제가 되어 왔으니까 뭐 분포는 뭐 그렇게 뭐 특별한 것은 없었다 이렇게 보는데, 다만 이제 난이도 상중하로 봤을 때 난이도 상짜리가 한 4문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 정도에서 막았어야 되는데 한 5개에서 7문제 좀 많이 잡으면 7개 정도 그렇게 될 거고요. 난이도 하가 좀 많이 나왔어야 되는데 하가 한 8문제 정도, 나머지 25문제 정도가 중급이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하짜리는 뭐 난이도 하는 우리가 늘 쉽게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급이 좀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중급이. 그래서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난이도 하보다는 이제 하짜리가 중짜로 가고, 그죠? 그다음에 상짜리가 한 7문제면 이게 조금 많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중개사법에서 90점 이상 받고 고득점해서 공법도 나눠주고 공인세법도 나눠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 중개사법 나먹기 살기가 바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더라도 상자를 다 틀리셨다 하더라도 몇 점 나옵니까 하면 85점은 나오잖아요. 그렇죠. 중개사법 85점. 그래서 80점에서 85점 정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점수가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제 개인 욕심 같아서는 무조건 맞아야 된다.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그래도 이제 당연한 컨디션에 따라서 헷갈릴 수도 있고요. 저도 이제 한 과목만 보고 있는데도요, 한 20년 정도 보고 있는데도 순간적으로 문제에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야 뭐 6과목을 다 하시니까 오죽하겠느냐. 그리고 현장의 그 초긴장 상태에서 그게 눈에 잘 들어올까. 그런 염려가 되고 걱정됩니다. 자, 어쨌거나 시험 보신다고 최선을 다해서 보신다고 수고하셨으니까 일단은 자 이렇게 잡고 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풀이를 하는데요. 뭐 기본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정답 확인 위주로 그렇게 쭉쭉쭉 해설을 해가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실게요. 1번 문제는 중개 대상물인데, 이거는 이제 난이도 하지요. 그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아, 토지에서 채굴되지 않은 미채굴 광물. 미채굴 광물은 요 국가 거예요. 국가 거니까 개인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미치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 토지 소유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중개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는 늘 보던 거예요. 권리금 얘기죠. 권리금은 부동산이 아니니까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다. 자,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인데 이 수목은 동산이에요.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동산에 불과한 거니까 중개 대상물, 부동산 중개 대상 될 수가 없을 것이다. 자, 4번은 토지니까 당연히 중개 대상물에 들어가는데,
지목이 양어장이래요. 지목이 뭐냐 상관이 없잖아요. 양어장이면 어떻고 대면 어떻고 전이면 어떻고 답이면 어떻습니까? 토지니까 중개대상물에 당연히 들어가는 겁니다. 난이도는 한데요. 1번을 틀릴 수도 있어. 왜냐하면 양어장이라 그러니까 혹시라도 양어장은 중개대상이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쨌거나 지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토지니까 중개대상물에 들어간다 하셔야 되겠어요. 자, 5번은 대토권이죠. 이주자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거예요. 술 먹고 토한 거 중개대상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정답이 됩니다. 토지. 오케이. 자, 2번 갑니다. 자, 2번 문제. 정책 심의위원회. 우리 늘 보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했거든요. 다 푸시고 또 틀린 거 찾으신 분도 계신데 옳은 걸 찾아라 그랬어요. 자, 기억에 중개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가 있다. 기본 정책 4가지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위원회인데 4가지 기본 정책이죠. 무엇입니다? 손자 보육 정책, 손해배상 자격 취득, 보수 변경, 중개업의 육세에 관한 사항, 손자 보육 당연히 심의할 수가 있다. 자, 니은 7-11 편의점에 다 모여요. 위원장도 와야 되겠죠? 7-11으로 구성된다. 오케이. 자, 디귿에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 아니죠. 국토부 제1 차관이 위원장이 될 겁니다. 자, 리얼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여기에는 부위원장이 없다 했어요. 그래서 누구냐? 미리 지명해둔 위원이 직무 대행하지요. 미더덕 아닙니다. 미지직 맞습니다. 그래서 미리 위원장이 지명해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호선된 자 하면 X가 돼요. 선거했다. 이거는 협회 공제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그것을 염두에 둔 지문이거든요. 선거된 자가 직무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해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네가 해라 하고 미리 지명해둔 위원, 미지직 위원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호선된 자 X가 돼요. 옳은 걸 찾으라 했는데 속상하게 누가 3번 찍으셨대. 디귿 리얼은 틀린 걸 찾으라는 거잖아요. 이건 옳은 거니까 정답은 몇 번 하셔야 된다? 1번 하셔야 돼요. 기억하고 니은 정답은 1번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3번 문제 갑니다. 3번요. 명의 신탁이지요. 3자 간의 등기 명의신탁이네요. 부동산 실명법. 자, 기본 그림이 갑을병이죠. 자, 기본 그림이 이제 요 그림입니다. 보실게요. 갑과 을은 갑 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고요. 을이 주인공입니다. 그렇죠? 을이 갑의 땅을 샀네요.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받으면 되는데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그렇죠? 을의 요구에 따라서 병명의로 등기가 병명의로 바로 등기가 넘어가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3자 간의 등기 이름만 빌려는 등기 명의신탁. 자, 3자 간의 등기 명의 신탁이 되겠어요. 자, 얘가 을이 이걸 샀는데 돈 다 줬는데 자기 이름으로 등기 받으면 되는데 친구 이름을 빌려서 친구 이름으로 등기를 받아놓은 거예요. 자, 법리관계 유효냐 무효냐 땡3분이 만들었다. 실명법 영삼 대통령께서 땡3 3무효 원칙이 있었어요. 약정 무효. 약정에 따라서 신탁 수탁자 사이에 약정 무효가 되고 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 넘어갑니다. 등기도 무효. 등기가 무효가 되니까 물건 변동도 일어나지 않더라. 그래서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한테 있더라? 매도인 갑에게 여전히 있더라. 자, 요 상태에서 요 신탁자가 등기 받을 수 있다 없다? 요 상태에서 받을 수가 있다. 무효 등기니까 일단 뭐 한다? 지운다. 대위 행사에서 지워요. 지워서 회복한 다음에 매매 계약은 유효하니까 요것을 원인으로 뭘 받을 수 있다? 요 상태에서는 이전 등기 받을 수가 있다. 다만 제3자에게 처분했을 때는 그때는 제3자가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니까 그때는 얘는 얘한테 소유권 넘겨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는 대의회에서 말소하고 회복한 다음에 이전받을 수가 있다. 자고 이야기가 됩니다. 옳은 것을 찾으래요.
자, 기억해. 갑이 병명의로 맞춰준 이전 등기. 요 이전 등기는 유효하다. X. 무효. 이렇게 하셔야 되죠. 자, 니은에 을. 신탁자 을이에요. 을은 병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X예요. 많이 보던 지문이에요. 그죠?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시는 것은 어딜 때 나온다? 계약 명의신탁에 나오는 거죠.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일 때 그때는 수탁자가 소유권 취득하거든요. 그럴 때는 그죠?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매수자금 지원한 거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계약 명의신탁에서 나오는 말이 됩니다. 요 사례와는 관계없는 거예요. 지금 요 상태에서는. 자, 그 다음에 딕은요. 자, 을은 갑을 대위해요. 대위하여 병명의의 이 등기, 무효 등기니까 무엇을 한다?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방해 제거 청구를 만다 대위 행사하죠.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 대위 행사할 수 있다. 디귿 하나가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나오겠어요. 3번이 디귿. 자, 요 문제는 우리가 웬만큼 반복을 했던 문제니까 아마 맞췄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 지문들이 다 시험에 나왔던 기출 지문들이에요. 그래서 요 문제는 아마 그냥 편안하게 맞췄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4번 문제 갑니다. 분묘기지권하고 장사법이 묶어서 한 문제 나올 겁니다. 했는데 장사법은 안 나오고 분묘기지권만 나왔네요. 원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죠. 치료 지급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래서 대가로서 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했으니까 이거 5번이 그냥 틀렸네요. 그죠? 치료 지급 의무가 있는데 없다 해서 그냥 틀린 거예요. 5번 X. 이거 다 맞추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1번.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 안 되지요. 저는 등기 안 되니까. 자, 2번요. 주변에 빈땅까지 미칩니다. 그렇죠? 일시, 멸실은 멸실이 아니라 그랬어요. 새로운 권능이 되지 않아요. 치료 지급 의무가 없었다가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치료 지급 의무가 없다 했으니까 5번이 X가 됩니다. 요거는 다 맞췄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5번 문제 갑니다. 5번에 표시 광고, 모니터링 광고 틀린 것을 찾으래요. 자, 1번에요. 개공인은 의뢰받은 대상물에 대해서 표시 광고할 때 광고 실명제 이름을 써야 돼요. 이름을. 누구 이름을? 개공의 이름을 쓰는 겁니다. 개공의 이름을 쓰는 것이고 보존 이름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보존 이름 쓰면 안 돼요. 쓰게 되면 100만 원이 과태료. 소공의 이름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명시를 해야 된다 했으니까 이것도 틀린 거예요. 그죠? 소공 이름을 명시할 의무는 없는 거지요. 누구 이름을 써야 될 의무가 있나요? 의무는 개공의 이름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그냥 X가 되겠어요. 2번 O, 3번 O, 기본 모니터링하고 수시 모니터링 있지요. O, 그렇죠. 위탁 당연할 수가 있겠죠. 혼자서 다 보면 눈이 빠져요. 눈이 아프니까 여러 군데다가 위탁을 할 수가 있다는 거. 부동산원 이런 데다 다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탁할 수 있다. 오케이. 틀린 것 1번 X.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갑니다. 6번은 얘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6번은 집합건물법, 집권법이 민사특별법인데 민법으로 나와야 될 문제를 왜 여기다가 출제를 하고 그러십니까? 출제하신 분은 좀 원망스럽다. 그죠? 요 1, 2차를 같이 하시는 분들은 직권법에서는 기본 내용이래요. 민법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2차만 하시는 분들은 1차 민법을 다 까먹었단 말이에요. 까먹었는데 이걸 갑자기 물어보면 당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내는지 모르겠어요. 민법으로 나올 문제가 중개, 실무 쪽 관계된다 해서 냈는 모양인데요. 조금 그렇다는 거죠.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내버리면 어떡해요. 중개, 실무 쪽은 뭐 실무와 관계되면 다 시험 범위다 해버리면 별로 할 말도 없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야속하더라. 출제를 하신 분 얼굴을 보고 싶다. 야속하다. 야속한 사람. 자, 그래서요. 틀린 걸 찾으래. 몰라. 뭐가 틀린 거요. 자, 4번 보실까요? 4번에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도 구분 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 자기 아파트입니다.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원래는 이제 아파트 같은 집합 건물은 처분의 일체성을 갖고 있죠. 처분의 일체성. 그래서요, 대지하고 건물이 그죠, 전유 부분이 같이 처분돼요. 그런데 기본 대원칙은, 민법의 대원칙은 토지하고 건물은 뭐다, 서로 별개 부동산이라. 별개니까 토지 따로 처분하고 건물 따로 처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대원칙이고, 다만 이제 집합 건물 아파트 같으면, 집합 건물 이제 아파트 같으면 전유 부분하고 대지권 처분의 일체성 때문에 같이 처분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법률 관계 복잡하지 않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4번에 규약으로 달리 정했대. 규약으로 달리 정했을 때에는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을 달리 처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있다. 왜? 민법의 대원칙이 따로 처분할 수 있으니까. 그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제 틀린 것을 찾아라. 4번을 X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뭐 1번 만나보죠. 뭐 2번도 뭐 만나보죠. 뭐 주거용 주거로 써야 되겠지 뭐. 만나보지 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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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겠지 뭐. 그렇죠? 그렇겠죠. 그들만의 공유겠죠. 자, 그런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것을 여기다 내야 될 것을 왜 여기다 넣고 그러시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뭐 달리 할 말도 없고요. 넘어갈게요. 어쨌거나 이거 이제 민법 1, 2차를 같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오케이 할 텐데 2차만 공부하신다 그러면 이 뭐이 됐을 그 문제라는 거. 자, 넘어갑니다. 7번으로 가겠습니다. 고용인 얘기인데요. 고용인, 직원 이야기죠. 자, 직원입니다. 틀린 것을 찾아라. 틀린 거 쉽다 하는 거. 개공이가 열받아 잘랐어요. 직원을 열받아 잘랐으니까 열받았다 해서 종료일부터 10일 내에 종신고를 해야 되고요. 자, 2번 고용신고받은 등록관청에서 다 알아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 직원이 자격증이 있느냐, 교육을 받았느냐. 그래서 등록관청이 자격증 발급한 시도의사에게 제 자격증 있는 거 맞냐? 지가 알아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요. 고용인, 직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 사자님 행위로 본다. 간주규정 15조 제2항.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인데 사장님이 보조원을 고용을 했지요. 고용을 했어요. 등록관청에다가 신고한 후에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된다. 이 좀 이상하잖아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4번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자, 보조원으로 고용이 되려면 고용 신고하기 몇 년 이내에 1년 이내에 무슨 교육을 받아야 돼요? 직무 교육을 받아야 돼요. 고용 신고하기 전 1년 내에 직무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직무 교육 먼저 받고 그다음에 취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은 이제 고용했으니까 고용 신고하잖아요. 고용 신고를 언제까지 한다? 이 직원이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고용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4번 다시 보니까 고용을 하고요. 신고를 먼저 한 후에 얘가 교육받도록 해야 된다 했으니까 고용 신고 먼저 하고 교육을 받도록 해야 된다 하면 뭔가 앞뒤가 안 맞죠? 교육 먼저 받고 고용이 되고 고용 신고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고용 신고한다? 업무 개시 전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순서가 틀렸다는 거예요. 고용 신고하기 전에 미리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된다? 직무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4번은 순서가 틀렸다는 거예요. 자, 5번은 협회에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 거예요. 현황이 달라집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내 관할 내의 직원 수가 늘어났다. 내 관할 내의 직원 수가 줄었다. 내 관할 내의 등록증의 수가 늘어났다. 현황을 한 달치를 모아가지고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다가 통보를 해야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현황이 달라졌으니까 당연히 협회 통보를 해야 합니다. 5번 O. 그래서 4번을 X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쉬운 것 같은데 다른 지문들은 다 쉬운 것 같은데 여기에서요. 순서가 직무교육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업무 개정까지 고용 신고하고 하는 거 그 얘기입니다. 4번 X. 자, 그렇습니다. 8번 가겠습니다. 명칭, 사무소, 명칭, 등록증 게시하는 거 틀린 것을 찾아라. 1번 분사무소는 신고 확인서를 벽에 걸지요. 직원 자격증도 벽에다가 걸어야 되겠죠.
아닌 자, 개공이가 아닌 자가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썼다. 3년 3천입니다. 이 무슨 막말입니까? 3번 틀렸죠? 아닌 자, 뭐 들어간다? 1년 1천 가셔야 돼요. 그래서 3년 3천 했으니까 X. 자, 4번의 대표는 뭐다? 유사명칭이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5번요? 이름 써야 된다. 간판에 5개의 광고물, 간판에 뭘 써라? 이름을 써라.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X. 좋잖아요. 문제 좋잖아요. 이런 걸 내야지. 40개를 다 이렇게 냈어야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가겠습니다. 9번입니다. 등록인데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자, 등록에서 보통 한 문제가 나오고요. 결격 사유에서도 보통 한 문제가 나오는데, 요거는 특이하게도 등록하고 결격 사유를 묶어서 그냥 한 문제를 내고요. 뒤에 토지거래 허가 쪽에서 문제가 조금 더 많이 나왔고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요 등록하고 결격 사유를 묶어서 내기는 또 처음 같아요. 자, 보실게요. 내용 쉽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에 피특정 후견인은 등록할 수 없다. 결격이냐 아니냐 그 얘기인데 미피피파 집집집 2월 33 지우 3년 중교정 했잖아요. 그죠?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이다 아니다. 결격이 아니잖아요.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피성년은 결격인데 피특정은 턱만 아프다 했어요. 피한정, 피성년은 맛이 같다 그랬고 피특은 턱만 아프죠.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결격이 아니니까 등록할 수가 있다 하셔야 돼. 있다. 피한정이나 피성년은 등록할 수가 없지만 피특정은 결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등록할 수가 있다. 없다 하면 X. 자, 니은이요.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집행유예는 그 기간 동안 결격이니까 등록을 할 수가 없다. 니은은 O.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니까요. 등록할 수가 없다. 자, D가 시험 늘 나온다 했던 거. 사회봉사 목적의 사회적 조합은 등록할 수가 없잖아요. 없어. 법인의 등록 기준 자본금은 5천만 이상이 되고요. 상법상 회사거나 조합법상 조합이 되는데 영리조합, 영리회사야 된단 말이에요. 사회봉사 목적 사유조합은 등록할 수가 없다. 자, 옳은 걸 찾아라 했으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그렇죠? 니은 하나만 정답이 옳은 내용이 되겠어요. 오케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갑니다. 자, 10번입니다. 법인인 개공의 업무 범위 몇 조만 법인할 수 있다? 14조만 할 수 있다는 거 14조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나왔네요. 그죠? 중관상 기분 경경 스님의 관상을 보니까 기분이 어떻게 좋아진다? 경경 가볍게 좋아진다. 자, 중개업, 임대관리 등 관리 대행. 자, 이용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그다음에 기타 용역업의 알선. 오케이. 그렇습니다. 주택하고 상가 건물에 대한 분양, 대해. 오케이. 경영 기법 정보 제공, 경매 공매 물건, 부동산, 오케이. 알선, 입찰, 대리 할 수 있는 것인데, 자, 3번에요. 개공을 대상으로 해서는 경영, 기법, 정보 제공이 나와야 되는데, 공제 업무 대행 나왔어요. 3번 X가 됩니다. 3번이 X가 되는데, 공제는 협회의 업무예요, 협회. 이 협회하고 법제 14조하고 순간적으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공제하고 거래정보망 이런 것들은 협회에서 알고 있는 것이지 법인인 개공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법인인 개공은 몇 조만 한다? 14조만 한다. 14조에 공제라는 말은 안 나온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정답이 됩니다. 요거는 꼭 맞추셔야 됩니다. 이거 틀리시면 안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11번 가겠습니다. 11번요. 자, 이게 남들은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들은 쉬워요. 우리가 다 외웠단 말이에요. 그죠? 물건에 대해서 확인 설명할 사항 외워주신 겁니다. 뭐를 설명해야 돼요? 그렇죠. 기권, 공법 하시면 공법 포기합니다. 시험 남은 기간 수백일 동안 공법 안 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설명할 때 조세요. 어떤 조세를 설명한다? 취득에게 설명하니까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종류 설명하는 거죠. 거래 예정 가격, 그다음에 수수료, 복비까지 다 설명한다는 거죠. 자, 전속일 때 정보를
공개를 해야 돼요. 어떤 정보를 공개해야 돼요? 전설일도 공개할 사안. 기권 공법하시면 수백 일도까지 갖고 그 다음에 뭐가 된다? 거지 됩니다. 거지 꼴을 못 면해요. 공법을 기권 포기하시면 수백 일 동안 공부 안 하니까 얼마나 좋기는 좋겠습니까마는 공법이 과락 나오면 거지 꼴을 못 면한다. 거래 예정가액 공통되고 여기에는 공시지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공시지가는 임대차일 때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그럼 볼게요. 기억에 공법. 공법은 기권 공법 공통사항이더라. 자, 니은의 수벽일도 벽면도배 상태 공통이더라. 오케이. 자, 니은에서 일조 소음진도 같은 환경 조건도 공통사항이더라. 자, 리얼에 취득조세는 어디만 나오더라? 취득조세는 여기만 나오더라. 중개시 설명사항이 나오는데 전속에 공개할 사항에는 취득조세가 있다 없다 없더라. 그래서 취득조세는 공통사항이 아니더라. 자, 그럼 공통규제 된 거 기억, 니은, 티귿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잡으셔야 됩니다. 맞추셔야 됩니다. 오케이. 나이스 됐어요. 자, 12번 갑니다. 12번 문제. 매수정 대리입니다. 틀린 것을 찾아라 했거든요. 틀린 걸 찾아라 그랬어요. 자, 경매 대리 쪽입니다. 틀린 걸 찾아라. 기억, 가비가 차순위 최고가가 아니단 말이에요. 1등이 아닌데 아깝게 떨어졌어. 아깝이 어느 정도 아까워야지 아깝다고 할 수 있어요? 최고 뺀 가격을 넘어야 돼요. 최고가에서 1등 가격에서 보증을 뺀 금액을 어떻게 넘을 때에만, 그렇죠? 넘지 않을 때에서 넘을 때, 그래야지 보증금보다 차이가 적게 나는 아가비가 되는 거예요. 그때 차순위 신고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2번, 3번 시험 반드시 나옵니다. 했던 거예요. 그죠? 우리 대리업자 할 수 있는 거, 뭐 할 수 있다? 우리 대리업자. 뭐 할 수 있어요? 뽀뽀하자, 차차하자. 그러지 말고, 우선 입부터 마찰을 해보자. 뽀뽀하자. 에이, 뽀뽀는 못 뽀뽀요. 아이, 차차하자. 아이, 그러지 말고, 입부터 마찰해보자. 입찰표 당연히 써줄 수가 있죠. 당연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차순위 신고 안 했다. 보증금 돌려달라. 보증금 돌려달라. 내는 거, 돌려받는 거, 차순위 신고, 우선 매수, 입찰표 쓰는 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인데, 4번은 여러 번 봤어요. 시험에서도 여러 번 나왔고, 우리 대리업자가 의뢰인을 대신해서 입찰했는데 1등이 되게 해줬어요. 보수 받죠, 보수. 경매 보수. 보수 지급 시기, 대금 지급 기한일. 그렇죠? 1등 되게 하게 되면 의뢰인은 돈 내야 돼요. 법원에서 한 달 이내 기한을 주잖아요. 이달 말까지 돈 내래. 그럼 그 날까지는 돈 내야 되고, 돈 내는 그 마지막 날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경매 보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대금 지급 기한일에 우리는 경매 보수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 4번을 보니까 보수 지급 시기는 약정이 없으면 매각 허가 결정을 한다 했으니까 4번 틀린 거예요. 4번 틀렸잖아요. 매각 허가 결정이 아니라 언제다? 대금 지급 기한일에 우리는 경매 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4번 X. 5번요. 사장님은 직접 출석하셔야 되죠. 그렇죠? 소공이나 보조는 경매장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장님이 직접 가세요. 오케이.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틀렸어요? 4번 X. 요것도 맞추시는 겁니다. 맞추셔야 될 문제고. 그래, 오케이. 자, 13번 가실게요. 13번인데, 이게 신경량인데, 요거는 출제 스타일 자체가 조금은 특이합니다. 보통은 몇 년 보관하느냐, 또는 공인전자 문센터에 자동 보관돼 있을 때는 개별 보관할 필요가 없다. 이제 이렇게 물어봐야지 신사답게 물어보는 것인데, 박스 때려놓고 공인전자 문센터에다가, 여기 공인전자 문센터에다가 자동 보관된 경우 개별 보관할 필요가 없다 하는 규정이 있는 걸 찾아라 그랬어요. 약간은 살짝 돌려서 출제를 하셨네. 출제비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정직하게 좀 내지. 돌려서 왜 돌려 그냥. 자, 확인 설명서 몇 년 보관, 개별 보관은 3년 보관해야 되는데, 다만 국토부 홈페이지 링크 사이트 들어가서 전자계약서, 전자설명서 작성하면 문센터 자동 보관되죠. 그러면 개별 보관할 필요는 없더라. 그렇죠? 개별 보관할 필요는 없다. 나이스. 자, 니은에
선배 책임 보호자에 관한 보험증서. 보험 들면 보험증서 벽에다 거는 거잖아요. 벽에다 걸고 일할 동안 계속 벽에다 걸어야 돼. 등짝 보셔, 등짝 보셔. 등록증, 자격증, 보험증서, 그다음 수수료표는 벽에다 항상 걸어놔야 되는데 이걸 몇 년 보관하고 문센터에 보관되기가 관계없잖아요. 문센터에 보관한다 이 관계없단 말이에요. 자, 고용신고도 관계없어. 이것도 고용신고를 국토부 홈페이지 링크된 그 사이트 들어가서 고용신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청 가서 고용신고 하잖아요. 공인전자문서때 보관하고 이거 관계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개별 보관을 고용신고서 써서 내면 되는데 우리가 개별 보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개별 보관하도 관계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리얼의 거래계약서. 거래계약서는 몇 년 보관한다? 5년 보관을 해야 되는데 전자 시스템에다가 전자계약을 쓰면 자동으로 문센터 보관되죠. 그때는 개별 보관할 필요가 없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원하는 답은 면제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은 모두 골라라. 기억하고 리얼이 될 겁니다. 정답은 2번 정답이 됩니다. 오케이, 나이스. 자, 문제가 그죠. 풀기는 푸는데 그냥 좀 정직하게 내지. 왜 힘들게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그죠? 예, 그랬는데 이렇게 혹이 또 헷갈려져가지고 그죠? 나 이거 뭐이대 하고 또 틀릴 수 있잖아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우, 가슴이 아파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14번 갑니다. 아우, 이걸 왜 내는 거야, 이거를. 물론 출제하신 분은 보지도 않으실 거지만, 그죠? 이 방송을 보지도 않을 거예요, 그죠? 이거는요, 국토부 장관이 왜 되지? 왜 우리한테 물어보냐고. 국토부 장관하고 우리 중에서 이거는 국장이 알고 있어야 되지. 우리는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을 신청해요. 거래정보 사업할래요? 지정 신청하면 국토부 장관, 오, 그래? 요건 갖췄냐? 부가통신사업자냐? 컴퓨터 용량 갖췄느냐? 이게 다 확인하는 거예요. 쭉쭉 5인 쌈빵 다 갖췄느냐? 확인되면 지정을 해주잖아요. 지정은 며칠 내에 지정해준다? 30일. 그렇죠? 지정받고 우리들은 3개월 내에 운영의 규정을 정해서 국장의 승인받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의 규정은 우리가 만드는 거니까 운영 규정을 물어봐야지. 왜 이걸 물어보냐고. 국토부 장관이 지지가 찍을 거를 왜 우리한테 물어보냐고 이거를. 어우, 속상해 그냥. 어쩔 수 없다, 그죠? 뭐 문제는 있는데 이거를 재량권 남용이라고 이거를 이의를 제기를 해버릴까? 이거를 자, 지정 대장 지가 적겠죠. 국장이 알아서. 지정번호 적고 연월 요거 우리 요약집에 있잖아요. 요약집에서 요거 있고 요거 이제 요게 윗부분이었고 요게 아랫부분이 있는데 이거보다는 이거를 하셔야 됩니다. 회비는 운영 규정에 들어갑니다. 했던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요거 나왔으면 우리가 룰을 하나 맞추는데 아우 씨. 자, 요건 하면 되죠. 어쨌거나 이건 뭐 쓰겠죠. 지가 알아서 쓰겠죠. 뭐. 그렇죠? 쓰겠죠. 원래 부가통신 사업은 기본 전제 조건이 부가통신 사업자는 당연한 건데 지정되거나 별도로 쓸 필요는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잡으시면 되고 난이도는 최상급이고 최상급이 것은 일부러 떨어뜨리기 위해서 틀리라고 내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5번이 되겠어요. 안타깝지만 승리를 나누지만 어쨌거나 넘어갑니다. 이거 띄고 저거 띄고 하니까 그죠? 난이도 이거 띄고 저거 띄고 뭐 그럴 수 있다 하고 하니까 점수가 85점에서 공부 열심히 하신 분도 90점을 넘기는 쉽지 않았을 거다. 속상하다. 그러면 이제 1년 내도록 공부했는데 자, 어쨌거나 뭐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5번 가겠습니다. 자, 15번 보실게요. 자, 15번 갑니다. 손배 책임이죠. 업무 보전입니다. 자, 틀린 걸 찾아라 했거든요. 자, 기업 개공인은 중개 완성됐을 때 책임의 보장 기간을 설명한다. 이건 맞죠, 그죠? 중개가 완성되면 계약서 써주고 설명서 써주고 보험증서 사본을 주잖아요. 전자문서라도 주죠. 보험 들었다. 그때 보험에 대해서 4가지 설명해야 된다 그랬고 4가지가 단독 문제로 나올 수도 있다 했거든요. 보장 기간, 보장 금액, 보증 기관 및 그 소재지. 그래서 보장 기간도 당연히 설명을 해야 합니다. 오케이, 이거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인데 2번도 있잖아요. 조금 디테일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요 주위에서 보셨을 거예요. 법제 30조 손해배상 책임 개공이가 중개 업무 하다가 거래 당사자 의뢰인에게 자신의 고의나 과실로 중개 업무 관련해서 사고를 쳤다. 손해 책임이 있다. 3조 2항에 장소를 타인에게 중개인이 장소로 정인데 사고 났다. 재현상 손해가 발생했다.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30조 3항에서 업무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그럼 보증 기간도 중개인이 하다가 요것을 원인으로 해서 그 결과로서 의뢰인에게 재현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증기간도 책임을 지더라. 이제 그런 내용이 되고 보증기간은 개공이가
설정한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는데 30조 1항하고 2항에 대해서만 책임집니다. 법 규정상 중개 사고 났을 때만 책임질 거고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요. 그런데 개공인은 자기 잘못으로 사고를 친 거니까 요건을 갖추면 중개법상의 책임을 지겠지만 이 요건을 못 갖춘다 하더라도 민법상의 책임이 있다. 그러면 재산상 손해 말고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보증기한은 책임지지 않으니까 개공이가 개인적으로 민법 750조 일반 불법에 따라서 배상 책임을 질 거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개공인은 의뢰인 손해 전액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지고 보증기간은 개공이가 설정한 보증금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더라. 보증기한은 법조문이 있는 것만 책임진다 하는 거. 자, 이 보실게요. 자, 개공인은 고의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개공이니까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비재산상 손해도 책임지는데 재산상 손해는 30조 중개사법에 따라 책임지지만 그죠? 정신적 손해는 어디에 따라서 중개법의 규정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된다? 일반법인 민법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비재산적 손해 위자료를 얘기합니다. 위자료, 정신적 손해 위자료는요. 중개법상의 배상 책임 보장 규정에 의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 틀린다 하는 거예요. 위자료에 대해서는 중개법의 규정이 없으니까 어느 법에 따라서요? 민법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민법 그렇습니다. 여기 색깔이 나오면 좋은데 그냥 할게요. 또 기계 또 오르나면 안 되니까 그냥 바로 할게요. 그냥 파란 걸로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개법에는 재산상 손해는 규정이 돼 있는데 비재산상 정신적 손해 위자료에 대해서는 중개법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법인 어느 법에 따라서 민법 규정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3번 장소 제공, 중개의 장소에 사고 났다 책임이 있다. 그 다음에 4번 분사무소마다 1억 이상 추가 설정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5번 지역 농협은 1,000만 이상 들어가면 되고요. 그죠? 우리 개인 개공은 1억 이상, 법인인 개공은 2억 이상이니까 서로 다르겠죠. 최저 보장금이 다르다. 못 맞죠? 맞고 확실히 맞으니까 정답은 2번을 찍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나이스. 그러니까 이 자세한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2번은 많은 분들이 찍었으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찍었으리라. 그죠? 1번 확실히 맞고, 그죠? 3번 늘 나오던 거고, 4번 늘 보던 거, 5번도 그죠? 지역 놓으면 1,000만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애매한 게 뭐다? 느낌상 2번은 왜 이렇게 구분했지? 재산상 손해? 중개법. 비재산상 손해 위자료는 민법으로 가야 되는데 중개법이 됐으니까 2번 X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자, 16번 가겠습니다. 16번 보실게요. 관할구역 밖으로 나가버리고 시험 나왔으니까 이제는 관할구역 안에서 일어난 것을 물어봤네요. 포인트가 뭐다? 등록증 재발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변경교부 가능하다는 그게 포인트가 됩니다. 같은 관할이니까 등록증의 색깔이 똑같다. 그러니까 등록증을 재발급해 줄 수도 있지만 변경교부 기존 등록증에다 주소만 고쳐서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전하면 10일 내에 신고하는 거 맞고요. 이전 신고를 등록한지 받으면 등록증에다가 변경상 기존 종이에 같은 구청이니까 그죠? 같은 시군구 관할이 같으니까 같은 구청장이니까 주소만 싹 고쳐줄 수도 있거든요. 변경 교부할 수가 없고 반드시 재교부해야 된다. X. 자, 그 다음에 디귿세요. 이전 신고할 때 구비서류 이사 왔는 뿅 이사 왔는 뿅 이전 신고서에다가 이사갈 사무소 확보했다는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에다가 기존 등록증을 들고 가셔야 돼요. 등록증 들고 가서 원칙은 반납을 하고 이제는 새로운 주소에 새로운 등록증으로 재발급 받는 것인데 등록증 재발급 받을 때 종이값이 들어갈 수수료가 돈 내기 싫어요 하면 같은 관할 안에서 이전했으니까 기존 등록증 들어가서 주소만 고쳐주시오. 변경 교부 받을 수도 있다. 오케이,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등록증도 들어가야 되는데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했으니까 틀렸죠?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리얼요.
사무소 이전할 사무소 얻었어요. 임대차 새 얻었어요. 임대차 계약서가 보통 들어갈 텐데 이전할 사무소가 건축물 대장이 없는 신축이다. 대장이 아직 없는 신축일 때 그냥 붙는다는 게 공식으로 그냥 붙는 거. 외국인 딱 나오면 스결정 스스로 결격사유 없음을 증명서를 붙듯이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겁니다. 그럼 대장 지연 사유서 그냥 붙는다 해서 지연이가 그냥 붙어요. 그죠? 자, 리얼에 대장이 되지 않는 건물로 신축으로 이전했잖아요. 그러면 대장이 아직 없으니까 대장 지연되는 사유서를 제출을 해줘야 되겠죠? 오케이. 대장이 없으면 무조건 붙어야 대장 지연 사유서. 오케이. 그래서 리얼은 제출도 해야 한다. 오케이. 자, 해놓고는 틀린 것을 찾으라 했으니까 니은하고 디귿으로 잡으셔야 되잖아요. 다 해놓고 또 기억 리얼 잡으면 안 되잖아. 기억 리얼은 옳은 걸 찾으라 했으니 옳은 거니까 틀린 거니까 뭐다? 니은하고 디귿이 되는 거예요. 정답 몇 번이다? 3번. 3번을 정답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오케이. 자, 흥분해가지고 지금 이 글자도 안 보입니다. 지금 정답은 3번이에요. 그죠?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푸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 정도는 풀었으리라. 그렇습니다.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자, 17번 가겠습니다. 17번에 갑니다. 휴폐업 재개 옳은 것을 찾으라 했거든요. 1번 석 달 휴업할 때 신고한다. X 3개월을 초과할 때만 신고하는 거죠. 2번에 6개월 초과해서는 휴업할 수가 없는 것인데 다만 부득이한 경우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개월 초과할 수 있죠. 부득이가 누굽니까? 만득이 친구, 칠득이 친구, 부득이 징징대고 질질거리고 치치거리고 꼬꼬리 끼끼거린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징지, 군대 가거나 질병, 몸이 아파요, 취약, 공무,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내년에는요. 임신, 출산도 또 포함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에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는 사유는 6개월 초과할 수 있는 것은 취약, 질병, 징집에 한한다. 취약, 징집, 질병에 한한다 하면 틀리죠. 공무도 있고 기타도 있는데 여기에 한한다 했으니까 틀렸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3번에 변경 신고할 때 휴업 신고했는데 기간을 바꾸려고 합니다. 등록증을 첨부한다. 이거 시험에 계속 나오는데 말도 안 된다 했지요. 휴업 신고할 때 등록증을 내어버렸으니까요. 기간 바꾸러 갈 때는 등록증이 없어요. 그래서 없는 등록증을 자꾸 첨부하래 시험에서. X. 자, 그 다음에 재변전자 4번요. 재개 신고는 기간 변경 신고와 달리 전자문서를 할 수 없다. X 전자 가능합니다. 재변전자, 삼성전자, L전자 그 다음 나온 회사가 재변전자 되거든요. 오케이. 될 수 없다. X 정답은 5번 되겠어요. 재개 신고를 받으면 휴업 신고할 때 받았던 등록증을 다시 일하겠다 그러면 돌려줘요. 돌려줄 때 며칠 내에 돌려준다? 즉시 반환. 즉시 현장에서 바로 반환 돌려줘야 된다. 정답은 5번 정답이 됩니다. 그래요. 이게 또 맞추셨으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18번 갑니다. 18번 문제. 어우, 그래, 이 좋잖아. 이런 거 좋잖아요. 간판 철거하는 거. 간판 띄어서 패대기, 취패리 하는 거요. 간판 띄어서 패대기, 취패리, 취소, 폐허. 딴 곳으로 이전해요. 휴업은 아니잖아요. 기억, 니은, 디귿. 기억 정답은 4번 정답. 지체 없이 철거하는 거.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정답은 4번이죠. 지금 18번 보고 계십니다. 오케이, 됐어요. 이거는 맞추셔야 돼. 이거 틀리시면 안 돼. 이거 틀리시면 안 돼.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서비스. 오케이. 자, 19번 갑니다. 19번 문제. 옳은 것을 찾아라. 이것도 많이 보던 질문들입니다. 그렇죠? 자, 30조에서 개공이가 30조에서 그죠? 뭐 하다가 의뢰인에게 사고를 칩니다.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자신의 고의나 과실로서 거래 당사의 전상에 손해를 발생했을 때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장소를 제공했을 때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서 중개행위의 범위. 중개행위의 범위는 판례가 알선 그 자체만 중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알선 중개와 관련성 있는 행위도 업무 관련성 있는 행위 다 뭘로 본다? 중개인을 본다. 심지어 뭐까지를 경매 알선까지를 다 뭘로 본다? 중개인을 본다. 심지어 최근 판례가 공매 알선까지도 뭘로 본다? 중개인을 본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중개 사고에 해당되니까 그죠? 보증기한도 같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럼 중개인이 아니냐 판단은 누가 한다고요? 판사가 해야 되죠.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판사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거. 자, 1번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 여부는 개공행위를 객관적으로 판사가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거의 어머나 아니라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오케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주관적 의사에 따라서 결정된다 하면 X. 자, 그다음 2번요. 임대차 계약을 알선한 경우가 계약칠 후에도 목적물 인도 등 계약상 의무 실현 이행 단계에서 중도금 우리 사무소 갖고 오세요. 잔금도 우리 사무소 갖고 오세요. 제가 전달해 드릴게. 이런 식으로 의무 실현을 뭐 했대? 관여를 해볼 때 관여. 예? 중개는 끝났지만 뭐 했다? 관여를 해버렸어. 그러면 뭐가 된다? 관련 행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중개행위에 들어가요. 중개 사고로 봅니다. 그래서 맡겨놓은 계약금, 중도금을 횡령했다. 잔금을 횡령했다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중개와 관계된 돈이니까 이것도 무슨 사고다? 중개사고다. 중개사고는 누구도 같이 책임진다. 중개회 보증기한도 같이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사회통념상 중개 범위에 포함이 된다. 2번 정답. 자, 3번 이미 소속돼 있는데 또 등록까지 해버리면 뭐가 된다? 이중 소속이 되잖아. 양다리 걸치면 안 되죠. 두 집 살려면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할 수 있다. X. 자, 4번 시험에 꼭 반드시 나옵니다 했던 거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 거에는 서명 및 날인이 들어가요.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가요. 서명 및 날인이 들어가요.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것이 아니라 서명도 하고 엔데요. 서명 및 날인. 그렇죠.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해야 합니다. 시험 꼭 나온다 했던 거예요. 4번 X죠. 자, 그 다음에 5번요. 개고기가 국토부장관 거래 표준서식이 없다니까. 표준서식은 거래계약서는 양식이 없다니까요. 양식 없다는 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필요적 지사항을 빼먹지 말고 기재를 해야 되잖아요. 수식이 없다니까요. 과태료 X. 과태료 뭔 과태료요? X. 정답 몇 번이다? 2번 정답. 이것도 맞추셔야 될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가겠습니다. 20번 문제. 아, 이거 새로운 스타일이에요. 20번. 자, 20번은 처음 보는 스타일인데요. 이거 시험장에서 이거 보였을까? 왜 이렇게 자꾸 스타일 자꾸 개발하지? 예전 스타일대로 하면 되지. 왜 자꾸 새로운 스타일을 개발하는 것이요, 이거. 자, 20번입니다. 신고법상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당시의 개별 공시가에 따른 토지 가격 기준 또는 취득 가액 비율의 형식으로 기준된 경우가 아닌 것을 찾으래.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1번 보실게요. 토지거래 허가구에 안에서 허가 없이 무허가로 토지거래 계약을 했대. 허가받고 계약을 했대. 무허가 계약을 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액이 얼마다? 30% 범위 내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을 가져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액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오케이? 자, 2번 볼게요. 외국인이 부정한 방법을 허가받아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자, 군사시설 보호구역인데, 야, 이러지 마. 자, 다시 갈게요. 외국인이요. 부정한 방법을 허가를 받았대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다. 군사문화는 야생적이다. 허가를 봐야 되는데 허가를 부정하게 받았대. 외국인의 치킨 뭐다? 둘둘 치킨이잖아요. 2년 2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잖아요. 오케이. 자, 3번에 토지거래 허가에서 소임수나 급하게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더니 또 어디로 간다? 2년 30%거든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의 30% 상당금의 벌금이거든요. 4번요. 부동산 매매결제한 거래 당사자가 실거래가를 거짓 신고했지. 거짓 신고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취득가액에, 이게 기본적으로 아시는 거잖아요. 취득가액이 얼마? 5% 이하의 과태료잖아요. 취득가액의 5% 이하 과태료. 5번에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 신고했다. 똑같아. 신고 의무자가 거짓 신고하든 의무자 아닌 자가 거짓 신고하든 취득가액의 5% 과태료잖아요. 신고 고발한 자의 포상금 때린 과태료 20% 포상금 주고 늘 했던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다시 보니까 부과 기준이 가격, 비율의 형식으로 규정된 것이 아닌 걸 찾으래.
30%의 토지 가액의 30%의 벌금, 토지 가액의 30%의 벌금, 취득 가액의 5%. 가액이 기준되는데 요거는 딱 규정상 가액이 기준이 아니라 벌금 액수가 한도가 딱 정해져 규정돼 있죠. 외국인의 치킨보다 둘둘 치킨 이렇게 딱 정해져 버렸어. 그렇잖아요. 어디 가액, 취득 가액이 기준이 아니라 그냥 2천만 원의 벌금이거든 그냥. 그러니까 이것은 정답이 뭐가 된다? 2번이 정답이 된다. 그렇게 돼요. 가액 비율 기준이 아니라 그냥 딱 정액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 둘둘 치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요 2번 잡으셔야 됩니다. 새로운 스타일. 야, 이런 걸 어떻게 생각을 하지? 출제위원이 또라이인가? 어쩌거나.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당일날 가서 오늘 그죠? 봐서 바로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어쨌거나 요렇게 해서 딱 가면요. 이렇게 또 도출되는데 결국은 뭐냐면 토지를 허가 위반 2년 30% 하고 그다음에 외국인의 책임 둘둘 이걸 구별합니까? 아직 그 얘기 같아요. 이걸 묻고 싶었던 거라. 예. 요 4번, 5번은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거고. 그래서 요걸 요 두 개를 구별하느냐. 토지를 허가 위반은 2년 30%의 토지 가액의 30%의 벌금인데 외국인의 허가 위반은 둘둘 치킨이니까 요걸 같은 허가 위반인데 두 개를 구별하면 그걸 묻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정직하게 물어보죠. 이렇게 돌려서 물어보냐? 그 말이에요. 어쨌거나 정답은 2번을 찍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21번 갈게요. 21번. 행정처분 효과 승계 제도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다 알고 계신 것이고 뭐 동형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반복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찍혀 나오잖아요. 그럼 일단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복잡해 보이거든요. 복잡해 보이니까 일단은 다리 힘이 쭉 빠져.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걸 노리고 출제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다니까요. 이거는 행정처분 효과 승계제도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간단해요. 자, 기억에 갑이 2020년 11월 16일 날 과태료 받았죠. 과태료 부과 처분받았죠. 과태료든 업무 정지든 처분되면 딱 두드려 맞으면 처분일로부터 두드려 맞은 날부터 몇 년간 부어있다. 1년간 부어있다. 그렇죠? 처분일부터 1년간 뭐가 된다? 승계가 돼요. 처분일이 기준이다 하는 거예요. 그죠? 딱 1년간 부어있죠. 딱 1년간 부어있죠. 양수 팍 하면 삼진 아웃 죽는다. 자, 어쨌든 과태료나 업무 정지는 처분이 되면 처분부터 몇 년간 승계? 1년간 승계. 자, 그러면요. 과태료를 탁 두드려 맞았거든요. 1년간 부어 있어요. 자, 폐업을 했는데 2020년 12월 16일 날 폐업을 했다가 21년 10월 10일에 다시 등록을 했대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가 언제냐? 10월 10일이죠. 2021년. 과태료는 언제 두드려 맞았는데 작년 겨울 11월 16일에 과태료를 먹었죠. 다시 언제 등록했느냐? 올해 10월 10일 등록했어요. 두드려 맞은 날부터 몇 년간 승계된다? 1년간 승계가 된다 안 된다? 승계가 되잖아. 1년간 승계되잖아요. 두드려 맞은 날부터 1년이니까 2021년 11월 16일 이렇게 승계가 될 거예요. 1년간 연도만 딱 빠졌을 때 날짜는 빼고 일단 연도만 처분한다고 1년간 승계될 거니까 이 10월 15일이니까 요거 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승계가 되는 거죠. 두드려 맞으면 처분부터 1년간 승계되니까 중간에 폐업하고 등록해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요. 승계된다. 기억은 자, 그다음에 니은하고 디귿은요. 폐업 기간을 보셔야 돼. 폐업 기간은 요거 하고 그죠? 그다음에 폐업 기간은 무슨 기간이다? 반성 기간이잖아요. 문 닫고 반성한 기간이잖아요. 요 기간이 1년을 경과 초과하면 폐업 전일로 업무 정지할 수 없다. 폐업 기간이 3년을 경과 초과했을 때 폐업 전의 사유로서 등록 취소할 수가 없다. 요거였거든요. 반성 기간. 자, 그럼 니은 보실게요. 전속 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 계약을 체결했대요. 전속 종이 쪼가리 안 썼다. 이게 업무 정지 사유인데 9월일 날 폐업을 하고 21년 올해 10월 다시 등록을 했대요. 그러면 반성기간, 폐업기간이 얼마 됩니까? 반성기간이 1년을 넘었잖아요. 그죠? 작년 9월 달에 폐업하고 올해 10월 달에 다시 등록하면 반성에 1년 넘었죠? 1년이 경과된 후니까
폐업 전의 사유로서는 업무 정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가 업무나 있다. X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가 없다. 없다 시대 없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D급 가실게요. 병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해서 업무를 하겠다. 자기의 상호를 빌려줬다는 얘기는 등록증을 양도대했다는 얘기거든요. 등록증 양도대여는 뭐다? 이게 절등취예요. 등록이 취소되는 사유인데, 자, 2018년 9월 5일 날 폐업을 했다가 21년 10월을 다시 등록을 했대요. 자, 반성 기간을 보셔야 돼요. 반성 기간이 2018년, 2019년, 20년, 21년, 3년 지났죠? 3년이 넘어버렸어요. 반성 기간이 3년 넘었잖아요. 그러면 폐업 전의 사유로서 이제는 등록 취소한다, 못한다? 못한다. 자, 등록 취소 해야 한다 했으니까 틀린 겁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가 이제 없게 돼요. 충분한 반성이 있었으니까 폐업 전 일로는 등록 취소할 수가 없다. 폐업 전 일로는 1년이 넘도록 반성했잖아요. 폐업 전 일로는 업무정지할 수가 없다. 폐업 전 일로는 등록 취소할 수가 없다. 두드려 맞으면 처음부터 몇 년간만 승계된다. 1년간만 승계된다. 끝.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옳은 걸 골라라. 기억 하나가 맞더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정답은 1번 되는데 보시면 별거 아닌데 그죠? 막상 당일날에 오늘 풀기에는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이거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를 하는 거. 자, 이제 22번 가겠습니다. 22번.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중개 실무 파트네요. 틀린 것을 찾으래요. 자, 임대인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임대인 누구예요? 병 임대인인가? 네. 자, 갑의 중개를 을과 병 소유다 했으니까 병이 임대인이고, 그 다음에 이 집에 1층에 새가 들어왔는데, 임차인이 을이다. 임차인, 청곡, 임대인, 지역. 자, 틀린 걸 찾아라 그랬고요. 1번에 을, 과, 병이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다면 임차인 을은 기간에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틀렸네. 바로 틀렸네. 임차인은 유효함을 주장할 수가 있다. 그렇죠. 2년 미만으로 주택이죠. 그죠? 2년 미만 1년을 약정했다 하더라도 임차인 청구, 임차인은 1년 주장할 수도 있고 법에서 보장해준 2년을 주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주장할 수 없다 했으니까 1번은 그냥 바로 틀렸습니다. 정답은 그냥 1번. 아싸리요. 자, 2번. 무시적 갱신 존속기간 2년 또 보장. 그렇죠? 무시적 갱신했다. 임차인 청구, 임차인은 언제라도 나 나간다이 할 수 있고 나간다이 해지 통보되면 3개월 후 해지되죠.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오케이. 자, 갱신 요건 적극적인 주택 임대차 법에서 갱신 요건도 있단 말이에요. 2년 한 번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갱신되면 2년으로 본다. 오케이. 자기가 적극적으로 갱신 요구해가지고 나 2년 더 살 거예요. 그래놓고 갱신됐다 하더라도 임차인 청구, 임차인은 나 나갑니다. 마음 바뀌었어요.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갱신 요구해서 갱신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그죠? 언제라도 나간다고 할 수가 있고 나간다 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3개월이 지나면 해지가 됩니다. 요 규정이 참 특이하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네, 그래요. 저처럼 다 맞는 거고 이건 뭐 1번이 그냥 틀린 거고 요 22번은 잘 맞췄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23번 가실게요. 자격 취소 사유, 자격 정지 사유,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그다음에 업무지 사유, 과태료 사유 싹 다 물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암기 사항들 꾸준히 반복적으로 하시던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6문제 나왔거든요. 6개가 처벌 규정이 노골적으로 나왔는데 싹 다 맞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기억 봅니다. 자격 취소 사유 아니신가요? 네, 그러셔야 되는데 자격 취소 사유 해당해서 못 올라라. 자격 취소됐다 하게 되면 그죠? 부양자 징역 간다. 불황 생활하는 자는 징역 간다. 이렇게 앞글자를 떠올리셔도 되고 아니면 각계의 전투로 하나하나씩 이렇게 하셔도 된다 했어요. 그죠? 만약에 이제 앞글자를 따셨다면 부정 취득 컨닝에서 땄더라. 자격증 양도되었더라. 자격 정지 중에 일을 계속했거나 정지 중에 이중 소속을 했더라. 중징자 중개법 위반으로 징역형에 선고를 받았다. 자기 취될 거고 중징집자 중개법 위반으로 징역에 대해 집행유예 모두 자기는 취될 거다 하는 거.
자, 기억해요. 부정하게 컨닝해서 자격을 취되겠죠? 자격은 취소됩니다. 자, 니은의 자격증 양도되어 빌렸죠? 자격은 취소될 거고, 디귿의 자격 정지 중에 나오면 무조건 더 센 취소한다 했어요. 절대적 취소. 그래서 정지 중에 일을 했다. 이것도 절대적으로 자격은 취소가 되더라. 해당해서 모두 찾아라. 정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 정답은 5번. 요거는 기본적으로 싹 다 맞춰주시는 겁니다. 그래요. 정답 5번. 오케이. 자, 24번 문제 가겠습니다. 아싸, 숫자예요, 숫자. 요런 스타일 우리가 늘 봤던 거예요. 그죠? 자, 삼진 아웃제도 최근 1년 내에 2번 이상의 업무 정지를 이미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다시 단속을 했더니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했다면 사유는 업무 정지지만 업무 정지 대신에 뭐 한다? 절등치 삼진 아웃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내에 2번 이상의 업무 정지 먹고 다시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절등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자, 그다음에 금고 이상 실행의 경우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 되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고 몇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년 등록을 할 수 없다. 결격이다. 그 말이에요. 결격 사유. 깜빵 갔다 오고도 몇 년? 3년. 특별사 면제되고도 몇 년? 3년. 자, 그다음에 이어갑니다. 와, 공탁금 몇 글자? 3글자. 그래서 폐업하고 사망했다 하더라도 자기 돈이지만 몇 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3년. 자, 그럼 정답 몇 번인데요? 2번 나오나요? 정답은 2번. 오케이. 1, 2, 3, 3. 정답은 2번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은 뭐 다 맞췄으리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25번 가겠습니다. 25번 문제입니다. 오, 절대적 등록 취소.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거. 절등치 모두 찾아라 그랬죠. 절등치. 글자를 따셨다면은 절등치 뭐죠? 결의 허사. 절대적 결의가 허사가 됩니다. 결의가 허사되면 이 양업 자신의 업무를 하나둘씩 넘겨주고 너는 죽어버려라. 자, 결격 사유, 절등치, 이중 등록, 이중 소속, 다 뭐다? 절등치, 그 다음 개공일 때 절등치, 허위 부정 등록, 절등치, 사망, 해산, 절등치, 등록증, 양도되어 절등치, 업무 정지 중에 일하지 말았는데 일을 계속하거나 자격정지 송한테 일을 시켜요. 뭘로 간다? 절등치. 1년 내에 2번 이상의 업무 정지 받고 다시 업무 정지 사유가 또 발생돼요. 삼진 아웃 죽어라. 자, 그럼 기억 갑니다. 사망해산 죽었네. 장부 정리합니다. 등록 취소 절등치. 자, 니은에 거짓 부정 등록이에요. 부정 등록 여기 있다. 허위 부정 등록 절등치예요. 부정 등록 절등치. 형벌은 3,3천. 시험 반드시 나온다. 부정 등록. 그죠? 포상금 대상 되는 거. 양도되어 이런 건 뭐 기본적으로 낼 거라 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 부정 등록이니까 절등치. 자, 디귿에 이중 등록, 등록 2번 했다. 둘 다 취됩니다. 절등치. 형벌은요, 1년 1천. 오케이. 이것도 절등치. 자, 리얼에 등록한 후에 집행 유예를 받고 기간 중에 했다. 이건 뭐다? 이거 결격이요. 집행유예 기간 동안 결격이죠? 결격 어디로 간다? 절등치. 죽어라이. 절등치. 자, 그럼 절등치 하라. 정답은 정답 5번 되세요. 다 절등치가 됩니다. 정답 5번. 이것도 맞추셨으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넘어갑니다. 26번 갈게요. 보정 설정인데요. 옳은 걸 찾아라 했거든요. 야, 요 문제가 있잖아요. 조금은 그래요. 야, 이거요. 야, 이거 보정 설정 변경 신고서 이거 예전에는 한 15년 그때는요. 이거 서식까지 싹 다 예전에 수업했던 기억이 나는데 서식 문제가 한동안 계속 안 나와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요. 일단은 볼게요. 자, 이게 좀 그렇습니다. 뭐 난이도는 최상급이고 이건 틀리라고 내는 거예요. 틀리라고 내는 거라 하는데 자, 볼게요. 1번에 개공이가 보정 설정 신고할 때에 보정 설정 나 보험 들었어야 하고 신고하거나 보정기관이 통보를 해주죠. 그러면은 나 등록 보정했으니까 등록증 교부를 받아요. 지체 없이 받아와서 벽에 딱 걸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보정 설정했다라고 신고할 때에 첨부 서류 보정증서 4번 하나를 붙이거든요. 붙여서 이제 설정 신고하는데 그 첨부할 제출해야 될 증명 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다. 보정 설정 신고 자체를 그죠? 할 때에 설정 신고할 때
어, 보험증서 사본을 첨부해서 설정 신고하거든요. 그럴 때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 이게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전자가 된다 안 된다 규정이 없어.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좀 그래요. 현실적으로 실무상으로는 보정 전자 가능한데 이게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없다.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는 취지 같은데 규정이 없다니까 규정이. 그러니까 일단은 요 세몰. 자, 그다음에 2번요. 보증기관이 보정 사실을요. 나 보험 들었더니 보험회사에서 구청에다 통보를 해줬다면 나는 신고를 생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보증기관이 통보를 한 경우라도 개공원 설정 신고를 또 해야 된다. X죠. 통보가 들어가면 신고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2번은 확실하게 X. 자, 3번요.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 종류를 바꿔요. 남자친구 바꿔요. 만나고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남자친구 먼저 만나야 되죠. 그리고 예전 남자를 버려야 되지. 그래야지 바뀌면서도 남자친구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 만나고 있는 기간 중, 즉 이미 보증 설정한 유효한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먼저 설정하라 그랬거든요. 자, 이미 설정한 보증 효력 기간이 지난 후에 다른 보증 설정하면 지났을 때 보증이 여기서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유효한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먼저 설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3번도 확실히 X가 되고요. 자, 4번이에요. 보증을 바꿨어요. 유효한 기간 중에 바꿨다 그럴 수 있잖아요. 종류를 바꿨다 하게 되면요. 변경했다라고 신고를 할 거란 말이에요. 신고할 때 보증 변경 신고서, 이 보증 설정 신고서 하고요. 보증 변경 신고서가 이게 같은 서식이거든요. 신고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변경을 한다고 하게 되면 변경에 관련되는 부분을 기재해서 제출하시면 되는데 변경 전에는 뭐였다. 변경 후에는 뭐였다. 이걸 다 적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경되기 전에는 협회에서 하는 내가 공제 가입을 했는데 내 친구가 보증보험회사 취직하는 바람에 공제에서 보증보험으로 바꿨어요. 나 변경했어요 하고 신고한다. 그 말이거든요. 변경신고서 서식에 보증란에 변경 후 보증 내용을 기재한다. 이거 맞아요. 맞아요. 변경 후의 것을 딱 적고 또 변경 전에는 뭐다. 이것도 다 적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4번은 요소 그냥 명확하게 맞게 돼요. 변경 전엔 뭐였는데 변경 후는 뭐다. 이걸 적도록 돼 있다. 이렇게 돼요. 그래야 되겠죠. 바꿨으니까 남자친구 바꿨어요. 그럼 새 남자가 누구냐, 새 남자친구 누구냐 이걸 적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4번은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이 서식을 싹 다 외우지 않더라도 이 서식 다 못 외웁니다. 이거는 자, 필수 서식 확인 설명서, 일반 전속 중개계약서,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서 이건 필수 서식 꼭 보시는 거고 거래 계약서는 서식이 없으니까 필요적 계상의 시험에 꼭 나옵니다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서식들은 시험에 나오면 내용으로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기본 개념을 그렇게 잡았잖아요. 그죠? 이 수십 개가 있는데 어떻게 다 못 외워요. 등록 신청 서류, 뭐 분산 서류, 신고 서류 다 못 외운다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적으로 봤을 때에도 기존 거에서 보증을 바꿨으니까 보증 바뀐 후에 적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4번은 확실히 맞다 이렇게 돼요. 5번요. 5번은 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했죠. 그럼 기존 보증은 깨지잖아요. 중개 사고 나서 중개 보험으로 사고 처리한 거예요. 그러면 보험금 지급되고 공제금 지급되면 끝난단 말이에요. 일의 완성으로 소멸되죠. 다시 가입하셔야 돼. 일을 할 때는 며칠 내에 보름달 늑대인가 15일 내에 다시 가입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자, 다른 공제로 가입할 수 없다. 이거 X입니다. 뭔 얘기냐 하면 서울 보증보험 들었는데 중개 사고 났지요? 보증보험회사 사고 처리했죠. 그러면 보증보험 끝나 이제. 끝나고 어떤 문제만 생긴다? 구상권 문제만 생겨. 구상권만. 그러면 구상권이 들어오면 갚아주면 되고 구상권 행사 안 하면 안 갚아줘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럼 다시를 할 때는 다시 만들어줘야 돼. 15일 내에. 근데 꼭 보증보험으로 가입해야 되느냐? 이번에는 공제로 가입하면 안 되나? 된다니까요. 종류를 꼭 그 종류로 또 15일 내에 해야 되느냐? 15일 내에 다른 걸로 종류를 바꿔도 되느냐? 바꿔도 된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같은 종류에 된다 하는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럼 다시 볼게요. 5번은 개공이가 보증보험으로 공제 아니고 공탁 아니고 서울 보증보험으로 손해배상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증보험의 금액을 보전해 주는 건 맞아.
최소 보증금 1억을 이제 다시 설정하기로 맞는데 다른 공제에 가입할 수 없다. 이건 틀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증보험으로 손해배상했다. 기존 거는 없어져요. 그럴 때 다시 며칠 내에 가입한다. 15일 내에 가입할 때 다른 종류로 가입해도 상관이 없어요. 가입할 수 없다 하면 틀려요. 나이스. 사고 처리 제대로 안 해준다. 소송이 막 붙었는데 그럼 또 그 보증보험 들어야 되냐? 나 협회 공제 가입할래 할 수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이스. 그래서 가입할 수 없다. 5번도 X. 자, 그래서 정확하게 확실한 것은 4번이 O가 되고 요거는 규정이 없으니까 그죠?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다. 이게 실무상으로는 받아주나 봅니다. 규정은 없지만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받아주나 봐요. 그래서 전자문서 제출할 수가 있다라는 취지 같아요. 출제 의도는. 그런데 명문의 규정은 없더라. 그래서 요거는 조금 좀 상황을 지켜보고 이 제기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4번이 명확하게 맞는 관계 일단 4번으로 정답 처리 일단 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조문에 있는 것만 내지 이걸 왜 내는 거요? 자, 27번 갑니다. 아쉽지만 넘어갑니다. 27번 문제 갑니다. 협회입니다. 틀린 걸 찾아라 했거든요. 자, 1번에 협회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아 실무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자, 이번에 책임 준비금을 다른 이유로 지원할 때 국장의 승인이 필요하고요. 협회의 업무 범위 외우는 게 좋다 했어요. 협회는 무엇을 위해서 만들 수 있어요? 품질 개선, 그렇죠? 품위 유지, 자질 향상, 제도 개선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 관련해서 협회의 고유 업무가 있는데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윤리 헌장을 제정하고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부동산 정보 제공, 그 다음에 협회에서 하는 공개사업 기타 설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 그러니까 정보 제공 당연히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다 했으니까 틀렸죠. 그죠? 할 수 없다면 틀려요. 할 수가 있어야 돼요. 틀린 걸 찾아라. 정답은 3번 X죠. 정보 제공 공제사업 고유 업무니까 할 수가 있다 하셔야 돼요. 할 수 없다 했으니까 3번 X. 자, 4번 늘 보던 거요.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이 적용될 것이고 별도의로 관리해야 된다는 거. 오케이. 다 맞는 말. 3번 X. 자, 넘어갑니다. 28번 가실게요. 28번. 포상금이 싹 다 나와버렸어요. 중개법상의 포상금하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법상의 포상금요. 우리가 준비를 해서 갔는데 시험에 우리가 계산 문제까지를 다 준비해서 갔는데 그렇죠. 대상만 싹 물어봤어요. 그래서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대상. 우리가 다 준비했던 거니까 중개법상의 포상금, 간첩, 중개법에 간첩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부양, 무양, 아간거, 아빠도 여자고 엄마도 여자다. 광나는 악어야, 아간거. 오케이. 그래서 부정하게 등록한 자, 부정 등록자, 간첩, 꼬지르면 돈 줘요. 건당 50만 원. 등록증 양도대한 자, 그 다음에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또 하나가 자격증 양도되죠. 자격증을 빌려주고 빌려받은 거, 아닌 자 광고한 거, 개공이가 아닌 자가 물건에 대해서 표시 광고한 거, 그 다음에 뭐다? 거래질서 교란행위 이렇게 되잖아요. 거래질서 교란행위 어떤 게 있어요? 툭툭툭 꽝꽝 시켜.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시험에 그냥 나올 거예요. 특정 개공에 몰아주자. 특정 개공에는 물건을 주지 말자. 특정 가격 밑으로 물건 내놓지 말자. 개공의 정당 광고를 방해하고 허위 광고를 유도하자. 시기야. 시세를 조작, 개공 등의 시세를 조작하고 카르텔 불법으로 단체를 만들어서 담합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4번은 시세 조작이거든요. 개공으로서 없는 거래를 10억에 거래된 것처럼 막 꾸며서 시세를 막 끌어올려요. 그래서 교란행위에 들어갑니다. 간첩 사유가 맞아요. 의뢰인과 직접 거래 이것은 33조 금지행위는 들어가지만 포상금 대상은 아니다. 금지행위 중에서 금지행위 거금 맺힌 정식상투식이야. 그 중에서 거래일서 교란행위가 7개에서 7대 거래일서 교란행위 이것이 포상금 대상이 되는데 나머지 금지행위는 거금 맺힌 정식상투까지는 포상금 대상이 아니다 했던 거. 그래서 직접 거래는 금지는 들어가지만 거래일서 교란행위는 안 들어. 거래일서 길서 교란행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포상은 대상에서 이거는 빠져 있습니다. 정답 5번이에요. 이거 기본적으로 맞추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9번 갑니다. 29번이에요. 업무정지 사유. 야, 이것도요. 업무정지 사유인데, 그죠? 우리가 앞글자를 따서 다 외우셨다면 어떻게 외우실까요? 고전, 설계, 과거, 범위. 고전을 설계하려면 과거 범위를 임명해라. 어떤 놈으로? 독한 놈으로. 자, 이렇게 되거든요. 고용 위반. 미성자 같은 애를 고용했는데 2달 내수되지 않았다.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는데 전속 중개 계약서 종이 쪼가리를 작성 교부하지 않았다. 이런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확인 설명서, 설명서 작교부하지 않았다. 거래 계약서 작성 교부관 서명 날인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과태료 1년 내 2번 이상의 업무지 또는 과태료 먹고 다시 과태료 사유도 발생했어요. 그래 정보망에다가 개공이가 허위 정보를 공개했어요. 이것도 어디로 간다? 업무 정지. 범위 위반. 법인은 14조만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상당치다. 그죠? 자, 범위 위반 부칙 개고이죠? 저도 순간적으로 착각했어요. 자, 복덕방 중개인이가 업무 지역 범위법 특광들을 벗어나요. 업무 정지. 인장 위반. 임의적 상등치는 다 무슨 사유다 업무 정지 사유다 하다는 거. 상등치, 임의적 등록 취소, 상대적 등록 취소는 등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등록이 되지 않았다면 전부 다 업무 정지 받을 수 있다는 거, 그죠? 다음에 법상의 명령 위반, 감독상의 명령, 독구정 위반. 자, 이렇게 돼요. 자, 기억 보실게요. 정보망에다가 개공이가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허위 정보를 공개합니다. 이거 뭐다? 업무 정지죠. 자, 우리 거래 정보망 할 때도 중요합니다. 거래 정보 사업자가 허위 정보했다. 거래 정보 사업자 지정 취소 플러스 1년 1천. 개공인 회원이 허위 정보를 공개했다. 업무 정지. 자, 그래서 요 개공 회원이 허위 정보를 올렸다. 업무 정지. 니은의 종이 쪼가리. 종이 쪼가리면 뭐다? 정지. 종이 정지. 확인 설명서 종이 쪼가리를 작교보 선할, 작성교보 보관 서명날 하지 않았다. 어디로 간다? 업무 정지. 자, 이것에 거래계약서 종이 쪼가리를 작성 교부 보관 서명날 하지 않았다. 다 어디로 간다? 업무 정지. 자, 리얼에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대해서 거짓되는 그 밖의 방법 의뢰인의 판단을 그렇지 했다. 이게 금쟁이잖아요. 33조 하지 말라는 금쟁이는 상등치예요. 상등치는 전부 다 업무정지 할 수가 있다 없다 할 수가 있잖아요. 상등치는 다 뭐다? 그냥 업무정지 사유도 하니까 등록치 되지 않았다면 업무정지 할 수가 있거든요. 있어. 그런데 리얼 때문에 착각해서 3번을 찍으시면 안 돼. 그래서 찍을 바에는 5번까지 싹 다 찍어주셔야 돼. 그게 포인트가 돼요. 자, 리얼에 상등치는 다 뭐다? 업무 정지 사유다 하다는 거. 우리 동영할 때 한번 연습했는데 다운계약서, 이중계약서 써서 업무정지 받았다. 받을 수 있죠? 다운계약서 상등치인데 상등치는 전부 다 뭐다? 업무 정지 사유다 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금쟁이는 상등치이지만 업무 정지 받을 수가 있어요. 정답 몇 번 하셔야 된다? 5번 하셔야 된다는 거. 나이스. 됐어요. 자, 30번 갑니다. 30번 문제. 소공으로서 자익정지 사유. 야, 자익정지 사유 그대로 물어봤네. 금리빨 2개 서서 확인. 아싸리요. 우리는 부가 기준까지 다 했는데. 그죠? 문제 쉽게 나왔다. 그죠? 이 부분은 금리빨 2개 부가 기준 몇 개월? 6개월. 서서 확인은 부가 기준 3개월. 자, 금쟁이 이중 소속, 이중 계약서, 계약서 서명 날인을 소공이가 하지 않았다. 확인 설명을 위반했다. 인장 위반했다. 이중 소속 자격 정지. 물건 설명할 의무는 없지만 설명할 때는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소유가 제대로 하지 않았다. 자격 정지. 인장 위반은 뭐밖에 없다. 정지. 4번은 중징자로 가잖아요. 중징자, 중징집자. 중개법으로 징의 승을 받으면 자격 취소거든요. 이거는 자격 취소. 중개법으로 징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받아도 뭘 된다. 이런 자격 취소로 가셔야 돼. 자격 취소 사유예요. 자격 정지 사유가 아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요. 자, 그 다음에 소공이가 금쟁이있죠? 소공의 금쟁이는 어디로 간다? 자격 정지 사유에 들어갑니다. 정답 몇 번이다? 4번 콱 찍으셔야 돼. 중징제 장례도 나오고 올해 또 나왔네. 그죠? 아까 앞부분에서 나왔는데 여기도 또 나오고 그래요. 중징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을 정답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요. 자, 31번으로 가시면 되겠어요. 31번 이게 막 급하게 막 파일 이렇게 막 카톡으로 받아가지고 시커면서 지금 글자 잘 안 보입니다. 자, 어쨌든 31번 가실게요. 자, 31번 갑니다. 과태료부과 대상이 아닌 걸 찾아라 그랬거든요. 자, 요것도요, 좀 뭐 신경량이라고 할까요? 자, 볼게요. 1번에요. 거래상의 중요된 거의된의 그밖에 방법을 판단하는 거래세 금쟁이잖아요. 33조 금쟁이니까 이거는 상등치는 다 업무 정지 사유. 과태료랑은 관계없죠. 형벌이 있어요. 형벌은 어디로 간다? 거금 맺힌 1년 1천 가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처벌의 벌금. 자, 2번요.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면서 재개 신고 안 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3번에 이거 시험에 나온다 했죠. 개공이가 물건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이빨만 하고 설명했다. 개공 이빨 5개를 뽑아버린다 했어요. 작년에 나왔고 원래 또 나올 거예요. 또 나왔네. 그래서 개공입니다. 개공이가 물건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취득이 하지 않았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과태료. 업무정지 아니라 과태료. 자, 4번에 인터넷에다가 물건 광고할 때 명시해야 되네. 명시를 안 했다. 게을르다. 적극적으로 허위 과장 광고를 적극적으로 했다면 500의 과태료. 이름을 안 썼다. 표시할 거 표기하지 않았다. 게을르다. 100만 원 과태료. 자, 5번요. 많이 봤던 거예요. 교육 받으러 오세요. 연수교육 받으러 오세요. 오지 않았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그러면 여기서 과태료 대상이 아닌 걸 찾아냈으니까 정답 몇 번이 된다? 1번 정답.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금액이 얼마냐? 100이냐, 500이냐, 금액을 묻지 않고, 그죠? 그냥 과태료 대상이 아닌 걸 찾아라 그랬죠. 그랬네요. 그죠? 그래요. 정답은 1번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자, 32번 갈게요. 32번 문제 갑니다. 자, 32번입니다. 신고법상의 포상금 아싸리요. 공인중개사법의 포상금도 그대로 놨고 신고법상의 포상 어떤 게 있다? 꺼꺼허 부사모. 라면을 생으로 먹으면 아프잖아. 목이 꺼꺼. 라면을 생으로 먹으면 안 돼요. 꺼꺼허. 꺼꺼허. 어떻게 먹을 걸? 부사서 먹을 걸. 부사무. 이렇게 꺼꺼허 부사무. 꺼꺼. 거짓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 신고하거나 주택 임대차 신고를 거짓 신고하거나 그다음에 허위 신고, 허위 해제 신고, 없는 거래를 있는 것처럼 없는 해제를 있는 것처럼 그 신고제 위반이 4가지.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관련해서 그죠? 부동산 거래 신고제와 관련해서 4가지, 토지거래 허가제 관련해서 3가지죠. 부정하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그 땅을 써야 되잖아요. 내가 주거용 택지가 필요해요. 허가를 받아서 토지를 허가구이니까 허가 받았으면 써야 되잖아요. 안 썼다. 그러면 안 썼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았다. 그죠? 이행명령 쓰라. 그래도 안 쓰면 이행 강제금도 때리고 결국 안 쓰면 허가를 취소한다 했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부정의 허가받은 자, 허가받은 목적대로 그 땅을 이용하지 않은 자, 그다음에 부사무, 그다음에 무허가로 이게 칠판이 자 어쨌거나 그냥 할게요. 무허가로 허가를 안 받고 계약을 했거나 이게요 다 뭐가 된다? 포상금 대상이 됩니다. 요거는 때린 과태료의 20%, 요거는 건당 50, 건당 50 그렇게 해서 한도액은 얼마다? 여기에서 한도액 1,000만 원. 오케이, 우리는 거기까지 싹 다 대비를 했었는데 어쨌거나 요 문제만 자체 보면 기억해요. 거짓 신고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 신고했다. 간첩이죠. 요구했다. 조장 방조란 말이 안 나와요. 지가 거짓 신고했다. 거짓 신고한 것이 간첩이다. 옆에 있던 요구 조장은 이게 안 나오거든요. 자, 그다음에 D거든요. 허가를 받아 취득했는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 사용하지 않았다. 이것도 간첩이거든요. 꼬지르면 돈 줍니다. 건당 50. 요거는 거짓 신고한 자 취득가액의 5% 이하의 과태료, 때린 과태료 몇 프로를 포상금 20%. 알겠는데 리얼에 거짓 신고하지 않도록 요구하거나 리얼에 거짓 신고를 조장했을 때는 여기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더라. 그거에 디테일한 거예요. 디테일한 거.
자, 그러면 모두 걸 기억하고 디귿이죠? 기억, 디귿 정답은 1번. 1번이 네,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 넘어갑시다. 33번 갑니다. 중개사무 설치, 틀린 것을 찾아라 했거든요. 법인 아닌 개업 경영진사, 개인 사업자는 반드시 하나만 둘 수가 있을 거고, 이것도 뭐 늘 나오던 거예요. 다른 법에 따라서 중개할 수 있는 법인, 특수법인, 지역 농협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지점장 요건이 적용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분사무소 책임자를 공인중개사로 두지 않아도 된다. 자, 공동 사용할 때 기존 계획에 무엇을 첨부한다? 승낙서를 첨부한다. 분사무소 두려는 경우 분사무소 지점사무소 건물을 살 수도 있고 세워도 되고 공짜로 빌려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5번 분사무소 시험 반드시 출제가 되지요. 설치 요건 4가지 책보 시주 책임자 요건 보정 설정 1 이상 추가 설정 시, 군, 구별로 몇 개를 초과할 수 없다. 한 개를 초과할 수 없다. 주사무소가 날 시군구를 제외한다. 그랬는데 여기에 분사무소 시도별로 한 개를 초과할 수 없다 했으니까 이게 X가 됩니다. 요거 우리 2시간 땅 교재에 우리 마지막에 드렸던 프린트 있어요. 그죠? 거기에 시군구, 시도 이렇게 정리해 둔 거 있어요. 거기서 요거 그대로 한번 보셨을 거예요. 자, 어쨌건 이제 분사무소 시도별이 아니라 시군 구별로 한 개를 초과할 수 없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5번을 X 하시면 됩니다. 자, 34번 갑니다. 34번 문제. 이거 34번인데요. 이게요. 이게는 원래 신설된 내용인데요. 이거요. 헷갈립니다, 이거요. 강사들도 헷갈려요. 저도 헷갈렸어요, 처음에. 저도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맞추시면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이걸 맞췄다면. 우리가 내용은 다 알고 계셔요. 그죠? 자,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실거래가 신고하죠? 부동산 거래 신고. 무엇을 신고합니까? 인고 부부 실지 없죠? 인적사항, 계약 날짜 이런 거요. 부동산 면적점, 소재 지분 지목, 실제 거래 가격, 중개업자가 누구냐, 조건계약 이건 공통으로 신고하고 플러스 추가되는 거 있어요. 추가 시험에 꼭 나올 겁니다 했던 거 추가되는 게 자금 조달, 입주 계획, 자금 조달, 입주 계획, 이용 계획, 지급 방식 이거 다 한 세트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금 조달 따로 이거 따로 되는 게 이게 다 한 세트 그냥. 그래서 자금 조달, 입주 계획 한 세트인데 이것이 자, 여기다 또 해보면 비규제 지역에서는 얼마 이상일 때 자금 조달, 입주 계획이 들어갑니까? 비규제 지역 6억 이상. 6억 초가 아니라 6억 이상이겠죠. 그다음에 규제 지역으로서 투기 과열지역하고 조정지역은 모든 주택에 대해서 자금 조달, 입주 계획이 신고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법인일 때는 법인이 거래했다면 인고부 실지업적 그 기본에다가 뭐가 들어간다? 등친목 자리, 그렇죠? 등친목 좋은 자리 이렇게 추가로 신고가 들어갑니다 했었거든요. 자, 그랬는데 요 자금 조달 입주계, 자금 조달 이용 계획은 그죠? 국가 등은 제외되거든요. 국가 등은 투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 등, 국가지자체, 공공단체, 공공기관 여기에서는요, 자금 조달 이용 계획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투기를 안 하니까. 그렇죠? 자, 그랬는데요. 자, 요 내용이었거든요. 요 내용이 있는데, 딱 보는 순간 34번은 보는 순간 다리 힘이 쭉 빠져요. 건축법이 딱 나와버리거든? 이거 문제가 왜 건축법이 나오지? 순간적으로 용어 자체가 어려워요. 근데 자세히 정신을 차려보니까 뭐래? 입주할지 입주 여부를 신고해야 되는 경우 자금 조달 입주 이게 한 세트잖아요. 한 세트. 그렇죠? 요거를 제출해야 되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그랬고 오케이? 그러면 모두 골라라. 이거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데 갑을병은 자연인이고 정이 누구래? 정이 지방공기업의 정의 국가 등이래요. 지방공기업사는 지방공단이래. 국가 등이래. 민간인이 아니래. 자, 그러면 기억 보실게요. 주택법상 투기 과열지역에 소지하는 을수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3억 원으로 매수했다. 인고부부 실제업조 신고할 때 을이 누구냐? 을은 자연인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니까 모든 주택이요. 3억이든 뭐든 그죠? 모든 주택에 대해서는 뭐가 들어간다? 자금 조달, 입주계획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갑니다. 자, 니은에 투기 과열지구 또는 조정지역이다 하게 되면 그죠?
금액 관계없이 뭐가 다 들어가요? 자금 비규제니까. 자, 다시요. 비규제 아니라. 자, 투기 과열 조정이니까, 그죠? 실거래가의 5억으로 매수했다. 관계없이, 요거요. 외지역이다. 투기 과열 조정 외지역이니까 비규제거든요. 비규제니까 6억 이상일 때 자금 조달 입주계획이 들어가거든요. 6억 이상. 5억이니까 요거는 자금 조달 입주계획이 들어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자, 투기 과열 조정 지역이 외지역이니까 비규제 지역이도 비규제. 이걸 좀 빨간 걸로 하고 싶은데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그냥 할게요. 자, 그냥 빨갛다고 치면 요거 아니니까 이거거든요. 그럼 6억 이상일 때만 자금 조달 입주계획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5억이니까 6억 이상이 아니니까 저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디귿인데 디귿에서 투기 과열 지구의 소재는 정소유 주택을 10억으로 매수했대. 투기 과열 지구면 금액 관계없이 자금 조달 입주계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정이 누구냐 했더니 뭐대? 국가 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이니까 들어간다 늘어난다 자금 조달 입주계획에 들어가지가 않잖아요.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에서 공사 이런 데 매수하잖아요. 그러면 투기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금 조달 이용 계획에 들어간다 안 한다 이게 안 들어가. 이것이 안 들어가. 정 때문에 정 때문에 이게 보이겠냐 이 말이에요. 시험장에서. 그렇죠? 그 안타깝습니다. 어쨌거나 자,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의 기억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뭐 헷갈려 틀리라 그 말 같기도 하고 그래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35번 가겠습니다. 이거 좋잖아요. 이거 좋잖아요. 주택임대차. 죄송합니다. 흥분했네. 자, 주택임대차 시험 꼭 나올 겁니다. 그렇죠? 특정 지역인데 시골에 있는 군 지역은 뺄 겁니다. 수도권,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광시 아닌 군만 신고 들어갈 거예요. 그 지역에서, 그죠? 보증금은 얼마를 초과합니다. 보증금 6천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세 기준으로는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상가 아니고 오로지 뭐다? 주택임대차만 신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며칠 내에 신고한다? 30일 내에 신고하셔야 되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나오죠? 3번 6, 33. 정답은 30. 와, 이거는 서비스 문제. 그래요. 이런 거 좋아요. 그죠? 36번 갑니다. 반의사 불벌죄. 이거는 더 좋아요. 아까 거보다 더 좋아요. 중개사법에서 1년 1천, 3년 3천을 다 통틀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거요. 반의사 불벌죄. 예전에도 시험 한번 나왔었는데 지금요. 그대로 그 스타일 그대로 나왔어요. 반의사 불벌죄는 뭐 하나밖에 없다. 비밀 준수 위반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비협의 비밀 비협은 1년 1천 반의사 불벌죄. 그래서 비밀 준수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어디 있나? 여기 있다. 그죠? 정답은 2번 정답. 나이스. 자, 37번 가겠습니다. 37번. 외국인 특례네요.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입니다. 옳은 것은 모두 골라라 그랬거든요. 기하고 뭐라도 반 이상이 우리 것이 아니면 외국인에 해당한다. 오케이. 자, 신축, 개축, 정축 다 계약 이외의 원인이잖아요. 계약 이외의 원인이니까 소유권 취득하면 신축, 원시 취득해요.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개월 내에 6개월 내에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건물에 대한 개축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때도 취득 신고 당연히 해야 된다. 그 계약이 아니니까 60일이 아니라 몇 개월 내에 신고한다. 6개월 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디귿에 군사시설 보유 허가구역이잖아요. 외국인은 허가를 받으면 되는데 취득을 아예 할 수 없다 했으니까 틀려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이 땅을 취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예 취득을 할 수 없다 했으니까 X. 자, 리얼에 군사 문화는 야생적이다. 외국인 전용 허가구역입니다. 취득하고자 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허가 없이 계약을 하면 계약은 효력이 없어요. 무효. 그리고 깜빵 가요. 2년 2천. 자, 그러면 여기에서 허가 없이 계약을 했는데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맞죠? 계약은 효력 발생되지 않는다. 자, 그럼 옳은 거 정답은 3번 기억, 니은, 리얼.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었더라 하는 거 맞췄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38번 가겠습니다. 자, 38번은 살짝 신경향이네요. 그죠? 요런 스타일을, 그죠? 약간 신경향 스타일이네. 자, 허가 구역에서요,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받은 목적대로 쓰지 않았다. 그 땅을 안 써. 자기야, 몇 년 써야 된다. 2년 이상, 사업 시행자 4년. 이거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쨌거나요, 의무 기간 동안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안 썼을 때, 이용하지 않은 경우 조치가 아닌 거. 자, 써라. 일단은 이행 명령, 이행 의무, 이행 명령 때릴 수 있죠. 몇 달 내에 써라. 석 달 내에 써라. 이행 명령. 자, 이행 명령 때렸는데도 쓰지 않아. 그럼 뭐 할 수 있다? 이행 강제금 부과할 수가 있어요. 몇 프로 범위 내에서 토지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자, 보니까요,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 쳐버렸어요. 지가 허가받으면 지가 써야 되는데 지가 안 쓰고 다른 사람 임대를 쳐버렸디. 이행강제 몇 프로? 7%. 임대 쳐요. 7%. 100분의 7 이행강제 부과하겠죠. 자, 이행강제까지 때렸는데도 쓰라 명령. 이행강제까지 때려도 안 쓴다. 그럼 만약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어요. 결국은 허가를 취소하게 돼요. 허가를 그냥 취소해버려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허가받은 목적에 쓰지 않은데 이 땅에 대해서 새롭게 허가를 신청을 또 해요. 허가를 받은 애가 허가받은 대로 쓰지 않고 다른 애한테 팔아먹으려고 이제 둘 사이에 매매하기 전에 허가를 신청해요. 그러면 국가에서 그죠 뭐 할 수 있다? 허가받지 않는 땅을 허가받은 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땅, 공허한 땅. 선매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그 땅이 허가를 신청했는데요. 허가가 안 청이다 신고했는데 신청을 했는데 그 땅이 공익사업용 토지다. 국가 등이 우리가 먼저 살게요. 선매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때 붙어 있는 게 뭐다? 공허한 땅, 허가받은 목적으로 쓰지 않는 땅이 거기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공익사업용 토지거나 허가받은 목적대로 쓰지 않는 땅이다. 국가 등이 우리가 먼저 사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4번요. 허가 신청이 있을 때 국가, 지자체, 토지공사가 토지 매수를 원하면 선매 먼저 할게요. 선매 신청 들어오면 그죠? 구청에서는 선매자를 지정해서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선매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공익사업용 토지거나 허가받은 목적으로 쓰지 않은 땅, 이거 선매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얘기예요. 자, 1번에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 아무리 봐도 이거는 과태료는 없어요. 그래서 1번에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 이거 X입니다. 허가받은 대로 쓰지 않았다. 써라. 이행 명령. 그래도 안 쓴다. 이행 강제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허가받은 대로 쓰지 않은 땅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허가받고 계약하겠다 그러면 선매 대상이 된다. 허가받은 대로 결국 안 쓰면 뭐가 된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오케이.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 이것은 규정이 없어요. 정답은 1번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통으로 이렇게 쫙 종합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하셨을까? 그죠? 이거는 난이도 최상급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 같기도 한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싹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자, 그렇구나. 39번 문제 가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옳은 것을 찾으세요 했는데 자, 1번요. 허가구역의 지정은 공고되고 대국민 공고된 며칠 후부터 허가받아요? 국민 여러분 며칠 후부터 허가받아요? 5일 후부터 허가받아요. 5글자. 3일 후 효력이 생긴다 했으니까 1번 X. 자, 2번요. 녹지지역인데 180을 180대 허가받을 필요 없다. 녹지는 100제곱미터 초과 시에 허가를 받는 거잖아요. 기준 면적이. 나무가 빽빽해야지 녹지니까. 녹지는 100 초과 시에 허가받아라. 기준 면적이 그렇잖아요. 그럼 180이니까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데 받을 필요가 없다 했으니까 X. 자, 3번요. 허가받은 자 외에는 취득일로부터 10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써야 된다. 허가 받으면
몇 년간 써야 돼요? 의무기간이 있어요. 의무기간. 자기야 2년, 사업시행자 4년, 대체할이 2년, 현상보존 5년. 그러니까 5년 범위 내에서 이용을 해야 될 의무기간이 정해지거든요. 5년 범위 내에서 10년간 말이 안 되는 거죠. 5년 범위 내에서 그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의무기간이 5년 이내. 그래서 허가구역 지정할 때가 5년 이내 기간을 정해서 지정하니까 사용 의무기간도 5년 이내가 되는데 한 방에 10년을 지정할 수 없잖아요. 10년간 쓰라 이렇게 하면 못하잖아요. 그래서 10년간 써야 된다. 이게 X. 자, 4번에요. 이행 강제금 부과됐다. 이의 제기할 때 이거 30일 아닌가요? 30일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거고. 그렇죠. 불허가 처분됐다. 그러면 왜 불허가 했지? 열받죠. 허가하시는데 불허가 처분됐다. 열받으니까 눈에 보이는 짝대기 하나 들어가서 구청장 나와 배 찌르면서 왜 불허했어? 이의 제기하고 그럼 네가 살아. 매수 청구할 수 있잖아요. 포인트가 몇 개월 내에, 한 달 내에, 그렇죠?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요거 정답이 되겠네요. 옳은 거. 정답은 5번 정답입니다. 한 달. 포인트가 몇 달? 한 달. 짝대기 하나 들어 배 빵빵빵. 네가 사든가. 왜 불허가 했어? 이의 제기하든가. 네가 사든가. 한 달 내. 포인트가 한 달. 우리 반복 많이 했었고요. 그렇죠? 요것도 보셨고 요것도 아실 거고 기준 면적인데 이 기준 면적이 개정이 될 듯 말 듯 하다 결국 개정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기준 면적은 예정 면적 그대로 그죠? 녹지는 100초가 요거는 기본적으로 하신 거고 늘 했던 거 허가받아요. 5일부터 허가받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마지막 40번 갑니다. 자, 마지막 40번입니다. 옳은 것을 찾아라 했거든요. 자, 1번에 1번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거의 안 봤던 지문인데요. 통과 일단 놔둘게요. 옳은 걸 찾아라. 하나만 찾으면 되죠. 자, 2번요. 지가가 투기적인 거래 성향으로 지가가 급등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5년을 넘는 기간으로 허가를 지정할 수 있다. 이거 들렸지? 5년 이내, 5년 넘지 않는 기간 내에서 허가받으라. 이렇게 허가 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2번은 확실히 틀렸고, 3번요. 이거 맞는데, 이거 수업 시간에 이거, 대충 이거 넘어갔던 부분인데, 이건 또 있잖아요. 그죠? 허가 지정하는 지가 알아야 되지. 왜 우리가 알아야 돼, 이것도. 국토부 장관이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할 때 지정대상에 적는 거 왜 우리한테 물어보냐고. 국장한테 물어보지. 그런 개념인데 이거 개념 없이 냈다 이것도 그죠. 허가 지정하고 대국민 공고할 때는 이거 지형도 하나 붙이거든요. 축적 5만 분의 1 또는 반가에 하면 2만 5천 분의 1 지형도 포함되거든요. 이거 3번 너무 맞아버렸어요. 3번 맞아버렸어요. 자, 4번요. 허가를 지정한 시도의사 지체 없이 지형공원행위를 등기소행에 통지한다. 허가를 지정한 시도의사는 누구한테 알려주고 지들끼리 지체 없이 지들끼리 시군구청장이 알려주면 시군구청장이 아이고 등기소장아 우리 동네가 허가구역이래 하고 이제 구청장이 알려주는 거예요. 며칠 내에 지들끼리 지체 없이. 시도의사가 바로 등기소장에게 통지한다 했으니까 4번도 확실히 X가 되고요. 5번은 이거 지문이 이거는 이 조문을 본 기억이 없는데 지정이 있는 자 한 달 내에 이 시군구청이 지정을 시군구청에서 하는 게 아닌데 왜 시군구청이 이를 제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말이 안 되니까 조문도 아예 없더라 하는 거. 지정한 자에게 뭐 이를 제기하든가 뭐 행정소송하든가 가처분 하든가 그걸 해야 되지. 왜 구청장이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5번은 X. 이런 지문 본 적 없음. 자, 그럼 1번인데 1번 뭐냐? 시도의사 법령의 개정에 의해서 토지 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강화. 행위 제한이 꽉 강화되는데 허가를 또 지정해요. 죽어버리게. 그러니까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행위 제한이 완화되었다. 행위 제한이 완화나 행위 제한이 폐지나 완화되었다 그러면은 행위 제한이 폐지나 완화되니까 막막 거래할 거니까 허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1번도 뭐 본 적은 거의 없는 지문이지만 1번도 우리가 그냥 통념상 뭐 이렇게 통발 굴려도 지정할 수 있다. 이거 아닌 것 같아. 자, 그리고 3번이 너무 맞아버렸어요. 3번 지형도. 근데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거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에요. 설마 출제의 개념이 있지 우리들이 알 걸 물어보지 왜 쥐들이 알 걸 물어볼 거냐 해가지고 그래 우리가 상식적으로 수업에서 별로 다루지 않았던 것인데 물어봤더라. 이 출제위원이 개념 없이 물어봤더라. 어쩔 수 없더라. 어떡하지 이거요? 그냥 가서 때려줄까요? 자, 그래서 요 40번까지 보셨습니다. 예, 자, 고생하셨고요.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조금 오바를 되긴 했는데요. 예, 안타까운 마음에
자꾸 이제 첨언해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오버되는데 어쨌거나 원래 이제 시험 문제입니다. 40문제인데 난이도가 최상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한 5개에서 7개, 앞부분에 모두 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5개에서 7개 정도, 많이 잡으면 7문제 정도가 난이도가 아주 이제 일부러 틀리라고 작정하고 내는 문제도 제가 볼 때 최소한 2문제 정도, 지들이 알아야 될 걸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 이런 거 2개 정도 포함해서 한 5개에서 7문제 정도가 좀 아마 어려웠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7개를 다 틀려버리셨다면, 그죠? 85점. 그 중에 한 5, 그죠? 한 4개에서 막으시니까 90점 이상이 나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좀 힘들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 85점 정도, 아니면 80에서 85점 사이, 거기에서 점수들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중개사법은 사실은 80점 이상 맞아줘야 공법하고 공시세법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중개에서 채워 넣어야 되는데, 문제 스타일이 자꾸 이런 식으로 신경도 때려놓고 지들이 알 것을 우리한테 밀려갖고 우리한테 물어보고 이런 스타일을 자꾸 나오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앞으로는 4개, 5개는 제끼시고 4개, 5개는 못 푼다고 생각하고 90점을 목표로, 90점, 85점을 목표로 공부를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죠? 응시 인원은 자꾸 늘어나고요. 다 합격을 자기점을 줄 수는 없으니까 출제하는 쪽에서도 아마 애로사항 그런 면에서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자격증을 따야 되는 입장인데 우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남은 시험 중에서 올해 시험이 가장 쉬웠으리라 이렇게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마 그럴 거예요. 이제 갈수록 해마다 올해 시험 문제가 작년이 그렇게 어렵다 했는데 작년보다 문제가 더 어려워요. 사실은 내년은 조금 더 어려워질 거예요. 내후에 더 어려워질 거고. 그래서 이미 자격증을 이게 이제 국가 고시 수준까지 갔고요. 시험 수준 자체가 예전 사법고시 그렇게 비교하면 되려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거요 쉬운 시험이 이제 아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워낙 부동산 가격이 오르다 보고 복비 값도 많이 올랐다 보니까, 그죠? 복비를 낮췄다 조정을 했다 하더라도 웬만한 회사 생활하는 보다는 훨씬 많은 수입을 받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부 차원에서도 아마 이 규제를 조금 이렇게 자격증 숫자를 이렇게 조절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자격증 따시겠다라고 이제 마음 먹었을 때에는 올해 이제 되시면 올해 이제 대시 물론 합격하시면 제일 좋고요. 그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개사법은 한 85점 정도, 80점 정도에서 아마 점수 형성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요. 올해 되신 분들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안 되셨다 하더라도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앞으로 남은 시험 중에서는 또 내년 시험이 제일 쉬울 거다. 그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문 자격증을 이제 취득을 하겠다라고 마음 드신 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꼭 자격증을 취득을 해 주셔야 된다 하는 거요. 앞으로는 진짜로 힘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거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함께 같이 희노애락 이렇게 같이 힘들 때 같이 서로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 욕심 같아서는 그냥 한 100점 다 맞게 해드리고 싶고요. 최선을 다해서 저는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문제가 뭐 이렇게 지들 알고 우리한테 물어보고 뭐 이렇게 해버리면 그래서 이제 90점 정도 맞으셨다면 진짜 잘하신 분이고, 아까 카톡에 3개 틀렸다고 또 이제 또 뭐 저 카톡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 분들은 훌륭하신 거고, 그래도 제 마음에는 100점 못 맞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마칠게요.